다음에 양 집에 남겨요. 사람만 맞추고 났어. 고추 영양제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 저기 영양 따로 있어요. 다른 몇개 볼런디. 갑자기 거 아니야. 오늘 사진 좀 나가잖아. 승복대장 나왔어요. 금방 지나가고. 아니 거기는 진짜 많이. 다음기에 비해서 승부보다 사진이 잘 안 나왔네. 의자에 앉아서 그랬어요. 앞에 우리도 나가서 뽕 잡고 찍었어요. 오늘은 이제 기도 보은 기도만 올리고 여기 또 다시 한번 거기 몇 시까지 여기를 10시 시작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영기여 신종 전지여와 동일제하여 전지동신신종 동포응감쥐 법률응감쥐 호리도 틀림이 없이 놔두시고 지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온기 108년 5월 14일에 승부교당 기원인 송인덕 가족, 이보상 가족, 유인천 가족, 손주영 가족, 유덕민 가족, 박상현 가족 염불 나무아니다 불나무아니다 불나무아니다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조. 일용제에 법복을 가져오신 교수님들은 지금 법복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요? 죽으면 나무 아니요. 하나, 둘, 헤이, 아, 헤이. 뭐 잘못하면 아이고 대충하니까 내가 말씀을 아니 이게 뭐죠? 아니 문제는 도저히 나왔다는 거야.
농민혁명 희생 제2영가들이시여, 제2영가들께서는 지금부터 120여 년 전 개항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이 극심하고 부패한 관료들로 인하여 백성의 생활이 투탄에 빠져들자 일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저항하고 차별과 모순의 풍건 제도를 타파하고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내천 사상을 받들며 도탄에 빠진 백성을 곤지고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 통합군을 일으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분연히 일어났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바쳐야 했으니 그 얼마나 통탄한 일이었습니까? 비록 동학혁명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으나 매서로부터의 자주정신과 애국심은 훗날 3.1운동과 독립운동의 효시가 되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희생 제2영가들이시여, 영가들은 성공을 희약할 수도 없었고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도 오직 세상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숭고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몸은 비록 미천한 데 있으나 뜻은 의기충전한 대장부의 기계를 지녔고 시대를 여는 개벽선봉 장군으로 거룩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어두운 선천시대에 자신의 한일을 뒤로하고 몸속 고난을 짊어지신 님들은 살을 놓고 공을 우선하는 공도자로서 영가들의 고결한 뜻은 새 시대를 여는 해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임들의 충전한 의지가 불꽃이 되어 과거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었으나 이제 모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다 놓아버리시고 개벽시대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기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개벽의 상도소리를 먼저 외친 영가들의 영원히 밝은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니 혹여 미진한 애착과 탐착을 다 놓아버리시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한도 다 풀어버리시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바르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기필코 이루고자 하셨던 정의와 이념까지 다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에 기회하시어 자신의 안위를 멀리하고 백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먼저 이해하는 그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오직 일체의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더 큰 세운을 세우시고 그 불그루지로 정진적공하는 성자가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기 108년 5월 14일 원불교 정읍지구 교도대표 양혜룡. 또 들으소서. 이제 영가들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들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밤진체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조사본부 중생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여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명 지고공정무생무수상인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족보 무한계의 기무의식계 무제오제사바 동학농민 혁명희생 영령들이시오. 129년 전 이곳 정읍지역에서 선각자 전봉준 장군은 왕조시대의 지배계층들의 폭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왕조의 명을 바꾸지 않고서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크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는 나라를 바로잡기에 1894년 2월 15일 드디어 고부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94년 12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근대 무기를 사용한 관군과 일본군에게 피하여 선각자 전봉준 장군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1894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여준 동학혁명군의 활동은 전주 화약과 전라도 53개 군현의 민중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민중 주도의 혁명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회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민중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 정신이 길러졌고 이를 바탕으로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현재의 민주주의 공화국이 이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선각자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영령들에 의해 탄생된 것이옵니다. 전봉준 장군 및 동학농민혁명 희생연가들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대자제비로 12년 법문을 설하셨으니 이 법문으로서 탐진치의 속박의 길을 놓고 개정의 해탈의 길을 찾아서 무량세계 무량겁을 통하여 한없는 복록의 길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전 12년 마음을 깨치면 12년을 굴리고 신미 12년 전 마음이 어두우면 12년에 끌려다닙니다. 종법사 대도. 다음은 설법이 있겠습니다. 수은의 아버지 근암한테는 이 세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것도 63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아들이 63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죠. 근데 수은은 19에 울산 출신 박씨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농촌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과 있는데 문과에 응시를 하려고 2년 동안 무예를 또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그 결혼을 혼자 된 지 10년 된 부인을 얻어다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가녀 자식은 문과에 또 응시할 수 없는 또 그 경국대전 기정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호는 생활 대책을 위해서 21살에 장사길에 나섭니다. 31세에서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생활비 마련은 명목이고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10년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수훈이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면서 세상을 살펴본 시기가 전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이 아편 때문에 중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그 관료나 병사들이 아편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국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편을 더 이상 못 들게 해라 이렇게 막으니까 영국이 이게 조그마하게 어디서 까불어 그러면서 그냥 영국과 아일랜드 붙이고 프랑스 붙이고 거기에 러시아까지 동원돼가지고 무력으로 중국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우리 조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청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 베이징이 무력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굴욕적인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수훈 선생은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제 정서가 매우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수훈이 태어났을 때가 1860년 철종 11년인데 이때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또 행해지고 있었고 양반이나 중인들 가운데 성공한 분홍이나 거상은 관직을 매수해서 신분을 더 상승을 시켰고 반대로 양반들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내몰리면서 막 거리로 떠돌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민중 항쟁을 하는데 복합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수훈은 이러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 깊은 고민에 잠기면서 신비한 종교적 체험과 도를 깨닫고 1860년 4월 5일에 깨침을 얻고 동학이 탄생을 한 겁니다. 수훈이 득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덕이라고 우리는 교화죠. 포덕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성리학을 숭상하는 이 유생들이 수훈 선생의 가르침은 서학이다, 또 천주학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음해가 아주 극렬해지고 경주 관아에서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활동을 중지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수훈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1863년 40세의 수훈은 37의 제자 최시영에게 도통을 전수하면서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이때가 유생들이 극렬하게 동학을 반대하던 때였는데 동학 탄압책을 논의해오던 정부가 1863년에 이 정구라는 인물을 선전관으로 임명해서 체포하도록 용담으로 보냅니다. 정구는 12월 10일에 모두가 잠들던 새벽 1시에 용담 골짜기에서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면서 30여 명의 이 교졸들이 나타나서 수훈을 제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 수훈은 경상 감영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1864년 3월 2일에 오후 2시 대구 남문 앞 개울가에 있는 관덕정이라는 뜰에서 목을 잘리는 참형을 당합니다. 해월 선생은 교도집에 숨어 있다가 이 수훈 선생의 순도 소식을 듣고 태상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지되었던 이제 동학은 해월에게 그 법의 바톤이 넘어갔어. 수훈은 죽고 도발이꾼으로 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생활을 35년을 한 겁니다. 수훈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이 시기에 완성을 또 시켰고 그 시기에 동학은 더욱더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됐어요. 그리고 71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수훈 선생이 기록한 문서예요. 문서. 그것을 35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가지고 1880년 5월에 강원도 인제에서 천도교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용담유사를 또 간행을 하게 됩니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동학의 접주는 전봉준 장군이었습니다. 전봉준, 그 당시에는 전봉준이었죠. 우리가 고부 동학 농민혁명하면 떠오르는 인물 둘이 있어요. 한 분은 동학 농민혁명의 장군 대표 녹두장군 전봉준이시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욕을 많이 먹는 진짜 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조병갑이라는 인물. 조병갑은 1892년에 고부 군수로 영전을 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각종 탐관 오리가 했던 행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악행은 이제 이 지역분들 잘 아시는 만석보죠. 만석보라는 큰 저수지를 만든 것인데 이미 상계 자체적으로 만든 보, 광산보, 우리는 민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있는데도 더 큰 보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부역을 시키고 보가 완성되면은 여기는 물값을 안 받겠다 했는데 완성되자마자 첫 해에 물값을 엄청 세게 매겨가지고 주민들이 이용당한 겁니다. 그리고 태인 군수를 지낸 자기 아버지 조규순이라는 아버지의 공적 비각을 세운다고 터무니없이 세금을 뜯고 강제 노역을 시켰고 백성들의 재산을 탐내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질렀어. 누가? 조병갑이. 하루는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했어요.
부조금으로 2,000냥을 거둬라. 고부에서 부조금 2,000냥 거둬오라고 군수가 시킨 거예요. 조병갑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대표의 한 사람이, 지역대표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다.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전창혁을 데려다가 곤장을 그냥 죽실하게 때려가지고 정말 맞아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전창혁이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더러운 꼴을 2년을 지켜본 거예요. 2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전봉준과 순수한 농민들이 농기구, 낫, 괭이, 쇠사랑 이런 거 들고 한가하기 시작했고, 고부에서 시작한 동학 농민혁명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을 번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구가 1,052만 명 가운데 25%에 30%, 200만에서 300만 명이 이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오늘 3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동학혁명은 몇 차례 더 뭐 우금치라든지 봉기가 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도 1864년에 대구 경상 감영에서 참수를 당했고, 해월 최시영 선생도 1898년에 원주에서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고, 또 전봉준 또한 1895년에 순창에서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동학의 대표들이 이렇게 참형을 당하면서 동학은 매우 위축되었지만 해월 최시영의 법통은 손병희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대 교조가 된 의암 손병희는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도교가 이 동학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1907년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종교 승인을 받습니다. 동학은 수은 대신사를 비롯해서 해월 최시영, 의암 손병희, 그리고 녹두장군 전봉준에 이르기까지 동학의 정신인 개벽은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학은 쉴 수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고 항변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안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을 몰아내고 밖으로 외서의 침략에 반대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조선의 민중들이 일으켰던 역사적 대사건입니다. 민주, 자주, 평등을 지향한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고, 앞으로도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라도 반드시 이 동학의 개벽 정신으로 바로잡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학 농민혁명 129주년 기념 합동 위령제를 모시게 된 우리들 역시 동학의 개벽 정신으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벽의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